326페이지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근로소득공제라고 있어요. 다 외우실 수도 없거니와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만 볼게요. 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의 몇 프로요? 70%.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줄 쳐놓으세요. 나중에 실기할 때 요게 좀 키포인트적인 용어라. 그래서 70%면은 얼마죠? 500만 원까지 70%면 57은 35죠. 그래서 350만 원 빼면 얼마예요? 150만 원. 예, 요 150만 원하고 500만 원 잘 봐두세요. 근데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실기할 때. 그래서 교재는 326페이지 거기 밑에 박스 있죠? 그거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실기하고 연관이 있어요. 비과세 네. 근로소득이요. 네. 그거는 만약 회사가 네. 안 해줄 때요? 예, 네, 안 해주면 끝이에요. 그건 회사가 넣어줘야 되는 거고. 아,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거를 회사 가서 얘기하겠대. 얘기할 필요 없어요. 회사에서 해주면 받는 거고요. 회사가 수당에다 안 넣어주면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회사가 우리한테 네. 이제 밥을 제공 안 해주고 예. 우리한테 돈으로 10만 원 줘요. 네, 일반적으로 그러죠. 식대로 줘요. 네. 그러면 그 회사는 나라한테 받나요? 아니에요.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래 그 10만 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돼요. 네. 근데 식대에 해당되잖아요.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신고를 할 때 식대 10만 원 비과세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 줄어드는 거지 회사가 그 돈을 돌려받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회사가 그런 걸 신고를 해주냐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실수령액이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 실수령액이 조금이라도 많아야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오래 다닐 확률이 어떻죠?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세금 신고할 때에 빼주고 세금을 적게 내야만 우리 직원들한테도 플러스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고 있고 이건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데 격리 직원이 똑똑하냐 멍청하냐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똑똑하냐 멍청하냐는 공부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가 아니고 우리 회사에 플러스 될 거를 많이 알고 있냐 적게 알고 있냐에 따라서 직원들부터 해서 회사까지 플러스 되는 요인과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사장님 중에 아직도 이런 마인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격리 직원 커피 타는 사람이야. 전화 받는 사람이야.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이 아직도 있어요. 특히 옛날 사장님들. 그렇게 생각하고 직원들을 그냥 아무나 뽑으면은요, 여직원 잘못 뽑아서 회사가 잘못 돌아갈 수도 있어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사람 뽑을 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 명만 잘못 뽑아 놓으면 회사 휘청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래도 직원들 면접 보고 뽑는 이유가 뭐예요? 얘가 얼만큼 지식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만큼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일용 근로자는 거기에다 밑줄 쳐져 있어요. 일 얼마요? 15만원. 공제한다. 그래도 결론은 뭐냐면 일용 근로자분들은 일당이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일당이 얼마 안 넘으면 돼요? 15만원 안 넘으면 세금 뛸 거 있다 없다? 없다. 근데 15만원 넘으면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됐고
됐고 필요 없고 330페이지. 저 330페이지는 연금소득과 무슨 소득이에요? 기타소득인데 여기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기타소득이에요. 왜냐면 이론 두 문제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 기타소득이 은근 잘 나와요. 1년에 한 한두 문제 정도씩은 꼬박꼬박 내더라고요. 한두 개 정도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1년에 해봤자 두 문제니까 12문제밖에 안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한두 번이면은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에요. 이론 쪽에서.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연금소득은 특별히 볼 게 없어요. 예, 그냥 연금 우리가 받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뭐를 내셔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만 받으시냐면 저기 어디 갔냐, 333페이지 오세요. 거기에 보시면은 가운데 박스에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얼마 이하인 경우요, 1200만 원보다 작으면 연금소득을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택적 분리과세는 두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몇 가지 선택하는 거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종합소득으로 갈 거냐, 아니면 분리과세로 갈 거냐, 그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적 분리과세라 그래요? 선택적 분리과세. 그 다음에 그래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선택적 분리과세.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는 쪽을 선택할 거예요? 적게 내는 쪽을 선택할 거예요? 적게 내는 쪽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데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종합소득은 어떨 때가 유리하냐면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내가 번 돈이 적어. 그러면 종합소득으로 가는 거고, 나는 전체적으로 합치면은 금액이 커져. 그러면 무슨 과세로 가는 거예요? 분리과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쳐져서 커지면 세율도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럼 세율이 올라가면 뭐를 많이 내야 돼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죠. 그러면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요. 나한테 이익이 많이 가는 쪽으로 뭐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아야 틀려요? 맞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뭘 선택하지? 그때는 그냥 하나만 봐야 돼요. 왜냐면 상대방이 내 이익을 알아줄까요? 몰라줄까요? 몰라줘요. 맞죠? 왜요? 어차피 내 인생 누가 사는 거니까, 내가 사는 거니까. 대부분 분들도 이 생각으로 살잖아요. 나한테만 피해 없으면 상관없어. 맞죠? 그래서 마스크 안 썼어. TV에 나왔어. 괜찮아. 왜요? TV에 나왔으니까. 근데 마스크 안 썼어. 내 옆자리에 있어. 그러면 한 대 때려버려야죠. 왜요? 나한테 피해가 오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초현실주의자예요. 왜냐면 항상 그 생각으로 살거든요. 남이 잘 사는 거 나하고 상관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람이 잘 사는 거지. 누가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잘 나가야 돼. 그래야 사람도 붙어요.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기타소득. 기타소득 옆에다가는 요렇게 좀 써주세요. 일시적이고 우발적. 아까 쓴 거에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세요. 아까 사업소득은 이거였잖아요. 계속적이고 뭐였어요? 반복적이었죠? 그거의 반대적인 뜻이 일시적이고 무슨 적이 되는 거예요? 우발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단 보셔야 되는 거는요. 저기 기타 소득의 구체적 범위 1번에 양도 또는 대여로 얻은 다음에 소득에 3번에 보시면 광어권, 어권 막 나오죠. 제가 아까 무슨 권으로 끝나면 뭐라 그랬어요? 기타 소득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볼게 3번에 일시적인 인적 용역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일시적인 인적 용역에서 뭐 보시냐면은요. 저기 1번에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한 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고용관계가 없는 거예요. 요건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 근데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이 강연하는 거는 근로소득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고용관계가 없단 얘기는 이 사람이 계속 와요? 한 번만 와요? 한 번만 오죠. 그러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니까 그때는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335페이지 아니다 거기 그 1번 밑에 보시면 2번에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요것도 기타 소득이에요. 이거 뭐냐면 미스터 트롯 있죠? 미스터 트롯에서 거기 앉아 계신 분들 뭐 신지 씨나 이런 사람들 쭉 앉아 있잖아요. 그 사람들 나와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 심사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원래 그 사람들은 심사위원이 아니잖아요. 가수나 뭐 다른 거 하시는 분들이지. 그분들이 받는 게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경연에서 1등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걔네들도 기타 소득이에요. 왜요? 계속 경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하고 끝나는 거지.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 근데 왜 법에서 이렇게 만들어놔요? 뭐 걷어야 되니까? 세금 걷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상금이나 이런 것도 기타 소득이에요. 우리 로또 복권 해요, 안 해요? 하죠. 네, 335페이지. 복권 당첨금도 뭐예요? 기타 소득입니다. 왜냐면 계속 1등 당첨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크게 볼 거 없고 됐고 거기 6번에 335페이지 6번에 보시면 기타의 일시 소득에서 어디 갔냐 6번 잘 봐두세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인데 결론은 알선수재, 배임수재 다 뇌물이에요.
알선수재가 뭐냐면 이런 게 알선수재예요. 이걸로 걸린 것들 예전에 꽤 많이 나왔는데, 내가 만약에 공무원이에요. 근데 건축 쪽에서 일해요. 건축과에서. 근데 누가 와갖고 나한테 건설회사 좀 소개해달래. 그럼 내가 건설회사 소개해주고 리베이트 받아야 안 받아야? 받죠. 그게 알선수재예요. 알선해주고 뇌물 받는 거.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 있는 거 다 뇌물입니다. 뇌물 받았다 걸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뇌물에 대해서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셔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뇌물은 원천징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못 하죠. 뇌물을 국세청에다 신고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시험 문제 그런 게 나와요. 네, 뇌물은 원천징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이런 걸로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예전에 한 명 있었는데 뇌물을 매겨야 된대요. 나보고 회계 처리 어떻게 하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책에 불법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죠. 저기 죄송한데 저 해본 적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뇌물 주는 회사에 다녀본 적도 없어요.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런 건 회계에 없으니까 저기 세무사님하고 한번 대화해 보시라고. 그리고 전화 끊었죠. 책에 불법은 없어요. 맞죠? 네, 뇌물 먹이는 건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게, 만약에 가르쳐 줬다 잘못되면은 누구를 찾을 거예요? 나 찾을 거잖아요. 네. 죄송한데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안 믿어요. 사람은 돈 들어가면 바뀌어요. 내가 그거를 몇백 번을 봤는데. 미안하지만 돈 관련된 거에는요, 사람과 사람은 없어요. 짐승과 짐승이지.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나는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봐서. 작년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저한테 수업 배우시고 한 달 후에 놀러 왔었어요. 그러더니 큰일 났대요. 왜요? 그랬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큰아빠들한테 상속이 안 내려오고 집 한 채가 그분한테 상속이 내려온 거예요. 누구누구 이거 줘라. 지금 큰아빠들이 소송 걸려고 준비 중이래요.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왜요? 나한테 올 게 니한테 갔다 그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나는 직접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친할머니 때문에 가족들끼리 싸웠다고. 친척들끼리. 네가 모실 거냐 내가 모실 거냐. 그리고 친척 형이랑 싸울 뻔했다니까요. 우리 아빠한테 댐비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하고 나하고 너 건드리면 죽여버린다고 까지 할 정도로 집안에서 난리 난 적도 있었어요. 난 그걸 내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할머니 못 모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돈 문제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 들어가면 가족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난 그런 거를 내가 몇 번 겪었으니까. 그래서 돈 들어가는 건 되도록이면 사람들끼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들어갈 때 그래서 뇌물 받으시면 뭐 내셔야 돼요? 세금도 내셔야 되고 배터도 내야 되고 벌금도 내야 되고, 또 공무원들 뇌물 받았다 걸리면 뒷돈 챙겨놓지 않으면 집안이 풍지박살 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뇌물 못 받아요. 왜요? 뇌물 받았다가 나한테 타격이 오네. 그러면 녹음 다 해놓잖아요. 그럼 불어요 안 불어요? 불어요. 그러면 한 놈 날리는 거 우습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전화하다가 녹음하기 쉽잖아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녹음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 불리해. 그러면 전화하는 거죠. 야 같이 죽을래? 나 혼자 죽을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엮이는 거죠. 그래서 돈 관련된 건 항상 신중하게. 참고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뇌물 받아봤다고. 예전에 일할 때. 추석 다가오죠. 그러면 이제 이맘때쯤부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번엔 얼마를 주실까? 이번엔 100만 원을 넘길까? 저번에 80 받았는데 막 이 고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왜냐면 뇌물은 꽁돈이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누가 와갖고 매달 20만 원씩 줘. 그러면 그 날짜 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만 해요? 이번 달에도 20만 원 줄까? 이번 달엔 20만 원보다 더 줄까? 이번 달엔 20만 원보다 덜 줄까? 그 고민밖에 없다고요. 날짜가 다가오면. 그래서 한 번 삐끗하면 끝이에요. 왜냐면 그게 나를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올가매고 있거든요. 한 번 받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생활 할 거잖아요. 대부분 다 사회생활 할 거에 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더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그리고 내가 모르겠으면 어쩔 수 없어요. 변호사 비용을 조금 주더라도 이거 계약서 이대로 하면 돼요 라고 보여주면은 걔네가 보고 아 요런 건 조심하시고 이런 거 다 체크해 주잖아요. 그 대신 한 2, 30만 원 줘야 되지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안 만나러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맞죠? 왜요? 대부분 안 좋은 거니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거기 336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박스 있는데 거기에 뭐 주공순이니 회사에 관한 광고일 통지니 다 필요 없어요. 예. 우리는 이렇게만 외울 거예요. 경연소득 80%. 경연소득 몇 프로요? 80%. 나머지 60%.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그 요번에 미스터 트롯 1등이 누가 했었죠? 아, 임영웅 씨. 임영웅 씨가 1억인가 받았을걸요, 아마? 네. 1억 받으면 80% 빼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세금 계산할 때 8천만 원을 빼줘요. 얼마가 돼요? 2천만 원이 돼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기타 소득은 20% 원천 징수예요. 20% 뛰면은 얼마를 떼어요? 400만 원이 세금이에요. 요거는 소득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10%예요. 그래서 얼마예요? 40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 세금을 얼마 내요? 440만 원을 내면 끝. 요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영웅 씨 인터뷰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인터뷰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1억 원을 다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돈 채워서 부모님 드렸어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TV에 나와서. 얼마 메꾼 거예요? 440. 요즘 임영웅 씨한테 440 돈 아닙니다. 그냥 종입니다. 맞죠? 네. 요즘 임영웅 씨 한 번 부르려면 2천에서 3천이래잖아요. 네.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하긴 하지만 지금 부르면 2천에서 3천만 원이래요. 올라가서 3곡인가 5곡 부르고. 그전에는 저기 뭐냐 농수산물 받았대잖아요. 네. 그래서 뜨려고 사람들이 그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요? 떴을 때와 안 떴을 때의 차이점이 어때요? 큰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무시해요. 그럼 만약에 임영웅 씨가 날 잡고 만약에 하루에 3탕을 떴어. 그럼 6천만 원 버는 거예요, 하루에. 돈 버는 거 우스워요, 뜨면. 근데 중요한 게 그렇게 뜰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요, 조금 줘요? 조금 주죠. 다 뜨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 가수 중에 안 뜨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이 말 안 믿어요. 아우, 저는 하고 싶은 노래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노래를 하면서 뜨고 싶어요가 맞는 거예요. 맞잖아요. 뜨면은 내가 하고 싶은 노래 실컷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사람들 엄청 많이 부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트로트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근데 솔직히 저는 1등인 임영웅 씨보다 2등 누구 했었죠? 여튼 전 2등을 더 좋아해요. 아, 영탁 씨. 네. 왜냐면 저는 댄스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댄스나 랩 쪽 좀 빠른 노래를 좋아해요. 왜냐면 목소리가 노래방 가서 발라드 한 곡 부르면은 목소리가 가요. 제가 타고났대요. 목소리가 빨리시는 목소리로. 이거는 수술해도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발라드를 안 들어요. 왜냐면 듣고 싶은데 노래방 가서 내가 못 부르니까 어느 순간부터 발라드를 끊었어요. 네, 댄스 아니면은 저기 뭐 트로트는 한 3곡까지는 버티더라고요, 목이. 뭐 트로트는 괜찮은 것 같아요, 노래가. 한이 서려 있잖아요, 노래. 그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거 잘 봐두세요. 경연소득만 몇 프로 빼준다고요? 80%.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요거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면 경연소득 아니네 그러면 무조건 60% 빼면 맞아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다 내용 맞춰서 외워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가 줄여놓은 거예요. 결론은.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저기 원천징수 있죠?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20%. 그래서 기타 소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타 소득 금액의 일반적으로 20%예요. 몇 프로요? 20%. 근데 3억 원 초과하면 30%예요. 원래 이건 없었어요. 3억 원 초과는. 왜냐면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으로 3억 을 받을 일이 거의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왜 생겼냐면 저분 때문에 생겼어요. 복권. 예, 무슨 복권이요? 로또 복권. 로또 복권 1등 되면 대부분 3억 원 넘잖아요. 요즘 보면은 5억 아니면 1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로또 복권 10억에 당첨되면 얼마 세금 내는지 보여드릴게요. 10억에 당첨되시면 저기 로또 복권 1인당 최대 얼마까지 살 수 있죠? 10만 원까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밖에 못 빼요. 60% 이런 거 없어요. 로또 복권은 내가 상 금액까지만 뺄 수 있는데 최대 얼마예요? 10만 원이니까 없다라고 생각하고 볼게요. 큰 의미가 없잖아요. 10억에 10만 원이면 의미가 없어요. 맞죠? 단위 자체가 완전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10억에 당첨되시면 여기에 몇 프로를 세금 떼요? 20%를 세금 떼요. 근데 10억이 아니고 3억까지만 20%를 떼요. 여기 이제 10억 당첨됐을 때예요. 근데 이거 계산 못해도 돼요. 은행 가면 은행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줘요. 예시예요, 그냥. 그래서 얼마 세금 내요? 6천만 원. 근데 3억이었잖아요. 그러면 몇 억이 있어요? 7억이 있어요. 7억은 몇 프로요? 30%. 그래서 2억 1천만 원. 그래서 합치면 얼마예요? 2억 7천만 원이에요. 요게 소득세예요.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몇 프로? 10%. 그래서 2,700만 원을 지방소득세로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2억 9,700만 원만큼 세금 내시고 7억 정도를 받아오시면 돼요. 깔끔하죠? 근데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이거 어느 유튜버가 예전에 저도 봤는데 1등 당첨됐다고 올린 거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은행 가갖고 은행 직원한테 1등 당첨됐어요 라고 크게 얘기는 안 하겠죠. 소근소근 얘기하면 안내하는 사람이 와서 2층으로 끌고 간대요. 그럼 2층 독방에다 가둬 놓는데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직원이 한 명 들어와갖고 상품 설명을 1시간 한대요. 왜냐면 당첨되셨으니까 상품 하나 가입하시라고 그래서 자기는 연금인가 뭐 하나 가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상품 설명 듣고 상품 하나 가입하고 그 다음에 통장 없으면 통장 만들고 그럼 거기에다가 돈을 넣어준대요. 그럼 그거 들고 나오면 땡이래요. 라고 한 명이 올렸는데 진짠지 가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하도 거짓말도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1등 당첨되고 나서 동선까지 미리 파악을 했대요. 일요일날 가갖고 토요일날 당첨됐잖아요. 그래서 일요일날 여기에서 택시 타고 가면 얼마 나오고 그 다음에 걸어가면 얼마나 걸리고 다 파악했다라고 올린 게 있더라고요. 1등 한번 꼭 하십시오. 저는 지금 원래 로또 복권에 쓸 운을 딴 쪽에 지금 쓰고 있어서 로또 복권은 사기는 하는데 1등은 포기한 지 오래예요. 왜냐면 여기에다 쓰려고 모아놓은 운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운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모든 운을 지금 딴 쪽에다가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요즘엔 로또는 사기는 하는데 솔직히 크게 의미는 두고 있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1등이 되면 이제 딴 쪽이 망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운은 오기는 오는데 여러 쪽으로 올 거예요? 한쪽으로 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쪽으로 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원래 그전에는 로또 복권에다가 모든 운을 걸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딴 쪽에다가 모든 운을 쏟고 있죠.
3등 되면은 잠 못 잘 것 같아요. 왜냐면 3등과 2등과 1등의 차이가 뭐예요? 3등은 5개잖아요. 하나 더 맞으면 몇 등이에요? 1등이야. 근데 1등과 3등의 차이가 어마무시하잖아요. 10배가 아니고 거의 한 몇백 배 날걸요? 예. 근데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었어요. 나한테 3등을 주느니 아예 주지 마세요. 2등하고 3등을 주느니 주지 마세요. 왜요? 2등하고 3등하고 1등의 갭이 어때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5등도 잘 안 되거든요. 10년 넘게 샀는데 5등도 100장 사면 한 두세 번? 그래서 저는 그 생각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이 운을 나중에 1등 한 방을 위해서 모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돼지꿈 꾸시면은 연락 주십시오. 제가 1,000원에 살게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돼지꿈 꾸면은 나한테 팔 거예요? 내가 쓸 거예요? 내가 쓸 거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왜 남한테 팔아? 그 좋은 꿈을. 내가 써먹어야지.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거기 338페이지 위에 보시면 제가 아까 뇌물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338페이지 밑에 과세최저한이라고 있어요. 죄송한데 또 어쩔 수 없이 로또 복권 얘기를 해야 돼요. 거기 과세최저한 보시면 일반적인 금액 얼마예요? 5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권 하시는 분들 로또 복권 4등이 얼마게요? 로또 복권 4등이 5만원입니다. 얘 때문에 5만원까지는 세금 안 내요. 처음엔 5만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4등 당첨됐는데 당첨금을 받으려면 은행을 가야 돼.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5만원으로 지금은 통일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4등 당첨되면은 그냥 거기에서 5만원을 받든가 10장 받든가 할 수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기타 소득은 얼마까지는 세금 안 내요? 5만원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마트나 동네 슈퍼에서 간혹 가다가 막 행사 같은 거 하죠. 예. 그거 막 넣잖아요. 이름 써갖고 전화번호 써서. 그러면 휴지 같은 거는요, 막 던져줘요. 예. 몇 번 그러면 와 그러고 나가면 던져주잖아요. 갖고 가시라고. 왜 그러냐면 얼마가 안 돼요? 5만원이 안 돼요. 근데 1등이나 2등이나 3등은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사무실 들렸다 가세요. 왜요? 뭐 내셔야 되니까? 세금 내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과세최저한이 뜻이 뭐냐면 여기까지는 비과세란 뜻이에요. 근데 비과세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기타 소득에서는 과세최저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얼마까지는 세금 낼 필요 없다? 5만원. 근데 5만원 넘는 거 당첨되시면 세금 내고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행사 전단지 보면은 꼭 오른쪽 밑에나 왼쪽 밑에 써 있잖아요. 예, 제세공과금 누구 부담? 본인 부담.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 이상인 거? 5만원 넘는 거. 그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배워 놓으면 쓸모 많아요, 회계는. 내가 꼭 이쪽에서 일을 안 하더라도 사회생활 하는데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제가 이 얘기 안 해도 이미 필요하신 분들은 다 회계 배워요. 그래서 우리 내일 배운 카드 있죠. 그 카드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뭐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컴퓨터. 컴퓨터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제일 많이 배우고 2등인가 3등이 회계예요. 회계도 많이 배워요. 근데 왜 배우냐면 내가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직급이 올라가죠.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회계를 모르면 안 돼요. 맞죠? 왜냐면은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제 서류에 올라오는 것들이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돈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은 회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회계예요. 회계 모르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들어요.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만 내가 이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결제에다가 사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외국계 회사 수업 나갔을 때 거기는 나눠서 수업을 했거든요. 임원분들, 그 다음에 지점장님들, 직원들 이렇게 나눠서 했었는데 임원분들 할 때 몇 분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대화를 좀 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토요일마다 회계 배우러 다닌다고. 근데 저는 거기에서는 회계 강사가 아니었고 OA 강사였어요. 그래갖고 가서 뭐를 했었냐면 윈도우 7 있죠. 저도 이제 그거 그때 알았는데 외국계 회사들은 프로그램 하나 바꾸는데 1년에서 2년 걸려요. 왜 1년에서 2년이 걸리냐면은 그 테스트 팀에서 이걸 바꿔도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테스트만 1년에서 2년 한대요. 왜냐면 프로그램을 바꿨는데 옛날 데이터가 구동이 안 돼.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 테스트만 1년 정도 한대요. 1년에서 2년. 그래갖고 저희 학원에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이제 바꿀 거니까 교육 좀 합시다. 그래서 윈도우즈 7하고 그때 OA 수업이 들어온 거예요. 학원에.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잡탕 강사였거든요. 컴퓨터 기초해라 그러면 기초하고 ITQ 가르쳐라 하면 ITQ 가르치고 커말 가르쳐라 하면 커말 가르치고 회계해라 그러면 회계했었어요. 세무 가르쳐라 그러면 세무 가르치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돈 법시다. 그래서 주는 대로 그냥 다 해서 다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준비해갖고 갔었는데 어쨌든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이래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회사를 가려고 하는구나. 외국계 회사인데 제일 마음에 들었었던 게 뭐냐면은요. 난 벽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벽을 열면 거기가 냉장고예요. 벽처럼 생긴 냉장고예요. 벽지 발라놓은 거예요. 냉장고에다가 탁 잡고 확 열면 냉장고인데 한쪽에는 생수가 50병이 들어가 있어요. 먹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빼먹으면 돼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음료수가 50개 들어가 있어요. 빼먹으면 돼요. 밑에를 열었더니 밑에는 과자가 몇십 봉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먹고 싶을 때 뭐 하면 돼요? 빼먹으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관리하냐면 직원이 안 하고요. 거기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관리 다 해요. 커피 내리는 것도 청소하는 아줌마가 다 해요. 외국계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출근 시간 없어요. 몇 시에 오든 아무도 신경 안 쓰고 8시간만 때우면 돼요. 그래서 10시에 왔어? 그럼 8시간 채우고 집에 가면 돼요. 출퇴근 시간도 없어요. 네, 되게 좋아요. 그 대신 외국계 회사의 단점은 하나예요. 프로젝트를 다 줘요. 너는 이거 전담이다. 너는 이거 해야 된다. 프로젝트에서 성과가 안 나오면은 퇴사해야 돼요. 그 대신 좋은 점은 뭐냐면 그 프로젝트가 대박이 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보너스가 몇 천만 원이 나온대요. 그게 외국계 회사의 좋은 점이자 무서운 점이에요. 내가 성과를 못 내면 잘려요. 그래서 이직률이 높대요. 참고로 거기 담배 파는 회사예요. 그래갖고 물어봤죠. 죄송한데 담배 공짜로 안 나와요? 그랬더니 요번 수업은 담배가 나오는 수업이 아니라고. 수업 중에 담배가 나오는 수업이 있대요. 그러면 강사들한테 한 보루 두 보루씩 빼준대요. 예, 그래갖고 저 거기 수업 간다 그랬더니 저하고 이제 같이 일했었던 분들 중에 담배 피시는 분들이 혹시 담배 구할 수 있으면 좀 구해다 달라고. 왜냐면 공짜는 다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 담당자분하고 좀 친해져갖고 비서분이신데 겁나 이뻤어요. 그래갖고 친한 척 좀 했죠. 남자는 다 똑같으니까. 친한 척 하면서 요번에 안 나오냐고 담당자분한테 물어봤더니 안 나온다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컴퓨터 전산 담당하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20대 초반인 거예요. 물어봤죠. 거기는 다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주거든요. 물어봤더니 자기는 고졸이래요. 근데 나중에 TV 봤더니 얘가 우리나라의 컴퓨터 천재인 거예요. 그래서 TV에도 몇 번 나왔대요. 그래서 거기로 스카웃돼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사람은 잘 나가야 돼. 담배 만드는 회사가 무슨 프로젝트를 만들까요? 이제 담배 파는 프로젝트겠죠. 그래서 담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느냐, 광고를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팔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은 뒤에 광고들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할 수 있느냐. 그런 프로젝트들이죠. 그렇죠. 결론은 영업이죠. 담배 회사니까.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대박이 나면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놨는데 대박이 터졌어. 그러면 이제 보너스로 그냥 몇 천만 원씩. 다들 부자예요. 영업 지점장님들 담배 파는 담배 그 가격이 얼만데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은 사람은 잘 나가야 돼. 근데 이제 그 회사 수업 나갔을 때 제일 힘들었었던 게 뭐였냐면은요. 외국계 회사니까 외국인 있다 없다. 외국계 회사니까 외국인 있어요. 외국계 회사라니까요. 그러면 임원진 중에서 높으신 분들은 대부분 외국인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복도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기에서 외국인 분이 오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디귿자로 꺾어서. 왜요? 난 영어 못하니까.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수업 끝날 때쯤 대화할 기회가 생겨서 대화를 했는데 웬걸 나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네. 근데 확실히 이제 자녀분들 키우시잖아요. 저도 우리 꼬맹이 키우는데 잘 키워야 된다라고 느꼈었던 게 확실히 잘 나가면 나한테 기회가 어때요? 많이 생겨요. 근데 저는 일단 그런 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통합당 거기 비서들 엑셀 가르친 적도 있다고. 틀려요. 대화해보면은 대화의 질도 틀리고 그 다음에 학벌 물어보면은 학벌도 틀려요. 대부분 유학 갔다 왔거나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저기 스카이 막 이런데. 그 다음에 웬만한 사람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 나온 사람들. 근데 왜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뭐든지 다 돈이잖아요. 내가 이런 액션을 취해줘야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도장 찍어주잖아요. 투표 날. 근데 내가 만약에 저기 통합당 사람들도 이해되는 게 이 얘기하면은 또 저기 못 올라갈 수 있는데 저기에 참고로 유튜브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담아낼 때가 잡아요. 그래서 오늘 거 잘하면은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끊을게요. 더 얘기하고 싶은데 저번에 KBS에서 뭔가가 잡혀갖고 데이터 하나 못 올렸어요. 근데 나는 수업 시간에 KBS에서 나하고 겹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음성도 잡아낸대요. 음성에서도 문제될 게 있으면 그거 잡아낸대요. 잠깐 쉬었다가 30분에 저기 종합소득세액의 계산